네,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인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증시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거래돼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안정적인 배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금리 인상으로 수익성이 주춤한데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온 리츠, 미래도 밝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리츠, 이제는 부동산 투자 신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조금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리츠, 과연 무엇입니까? 이 투자자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먼저요. 네. 리츠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은 싶고요. 거다? 예. 일단 영어로 리츠를 하는데 이거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네.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 부동산을 투자하는 회사. 부동산 투자 회사고요. 예. 2001년도에 정부가 부동산 투자 회사법을 만들어가지고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리츠는 이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조달을 하고 예. 그 돈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아. 가지고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예. 운영할 때는 운영 수입을 배당의 형태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고 예. 운영하다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걸 이제 처분하게 되는데 예. 그 처분 이익도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영 수익이라든지 해당 투자한 부동산을 그렇죠.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을 투자자들에 돌려준다.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오피스를 예를 들어보면 오피스를 사가지고 이제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 수입이 들어올 거고 그 임대 수입을 이제 2번이나 1년에 2번이나 4번 정도 정기적으로 배당 형태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오르면 이제 처분을 해가지고 그 처분 이익도 이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네.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강남이나 여의도에 가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 첨단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리츠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건물의 건물주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커피 한 잔 안 먹고 지금 리츠 주식이 한 5천 원 정도 하니까 예. 그거 한 주만 사시면은 그런 건물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건물주, 아주 작은 건물주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여튼 뭐 뭐 타일 상장해서 쉽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아주 그렇습니다. 작은 조각을 살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게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상장돼서 주식을 사듯이 쉽게 살 수 있는데 다른 주식도 많고 다른 매력적인 투자 상품도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리츠가 더 유리하다 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리츠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시장 참여자들한테 저는 다 좋다.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예.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 리츠가 이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그냥 인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사업성은 있는지 사업 계획은 타당한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인가를 내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영 사항을 다 이제 공시를 하도록 돼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그다음에 또 의사결정 과정 주총에 투자자가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모 개발 사업에서 그 막대한 개발 이익이 나와가지고 네. 그걸 소수의 몇 사람들이 가져가서 뭐 네. 특혜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리츠에는 원천적으로 막아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계를 할 때부터 최소한 5% 이상의 수익은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설계를 5% 이상의 투자한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나눠주는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부가 봐서 인가를 해주고 있고요. 배당 어떤 예, 수익이 배당의 5% 형태로. 정도 될 예, 예, 거다. 예. 그러면 자산 운용 수익은 5%를 훨씬 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이 7.7%였거든요. 평균, 예, 평균 7.7%. 1년간 평균 배당률이 7.7%. 그럼 일반 굉장히 높거든요. 코스피 기업들은 배당 수익률이 뭐 1, 없는 기업도 2%밖에 많고, 1, 2%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리스크가 예. 많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주식만 사시면 되고 예. 아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 관리나 운영은 그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랑코라든가 이지스, 마스톤
이게 이제 자산관리 회사인데 네. 이런 최고의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관리해서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편안히 주식만 사시면 되니까 아마 그 노후의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생산 활동은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은 기업이 이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만들 때는 네. 자기 돈을 직접 조달을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그 돈이 이제 부동산에 묶이게 됩니다. 예. 근데 리츠한테 그 짓게 하고 리츠한테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팔거나 네. 아니면 리츠가 지어서 주게 하거나 하면은 그 돈을 그대로 다시 세이브할 수가 있고 그 부동산은 다시 리츠한테 빌려서 쓰면 됩니다. 아, 빌려서 빌려서 쓰고 사용하면 그 되니까. 빌려 쓰는 그 임대료를 이제 국민들이 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그렇군요. 예, 그런 형태라 임대 수입이 투자한 사람들한테 가장 그렇죠. 큰 배당 재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다 좋다고 그러는데 리츠가 그러면 뭐 얼마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산 규모 또는 뭐 시가총액 개수라든지 얼마나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리츠가 한 3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 330개? 자산 규모로는 한 80조 원이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20개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상장된 건 20개. 주로 자산 큰 데가 규모가 그렇게 되네. 한 15조. 예. 그다음에 시총 규모는 7조 한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시총 7조 정도. 그렇군요. 시총이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왔습니까? 지금 작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저 사실 리츠가 2001년도에 아까 예. 도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최근 전까지만 해도 네. 리츠의 상장 규모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5년 전을 저희가 되돌아보면은 상장된 게 한 4개 회사. 5년 전에는? 네. 그리고 시가총액도 한 1,200억 원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20개니까 예. 숫자로는 5배 정도. 그다음에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무려 60배 정도 예. 성장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19년도에 정부가 상장 리츠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네. 상장 리츠가 많아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은 매년 5개 이상씩 리츠가 상장이 되고 있고요. 예. 올해도 한 5개 정도 이상은 상장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상장을 준비 중인 그런 리츠들은 어떤 게 지금 좀 큰데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한 4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KB 자산운용에서 예. 그 벨기에의 그 재무부가 입주해 있는 그 업무용 빌딩하고 벨기에 재무부가 네. 임차하고 있는 빌딩.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유럽 법인이 지금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데 그거를 같이 묶어 가지고 상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한리츠 운영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그 물류센터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대신자산신탁에서는 그 해외 부동산에 굉장히 지금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유럽하고 일본에 있는 물류센터하고 그다음에 도심 아주 그 코어 지역에 있는 그 임대주택이나 오피스를 네. 묶어가지고 이렇게 리츠를 추진을 하고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자산운용도 SK랑 비슷한 형태인데요. 하나그룹의 사옥들을 리츠한테 넘겨가지고 리츠에 넘겨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상장을 검토를 네. 하고 있습니다. SK와 하나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열심히 하고 있네요. 리츠를 그렇죠. 활용한 부동산에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그럴 없거든요. 필요가 없다 네. 이거죠. 그걸 리츠한테 팔고 다시 그 돈으로 네. 신사업 투자를 하거나 예. R&D에 투자를 하면 그 회사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회사는 뭐 워낙에 장사를 그래도 탄탄하게 하고 있으니까 임대료 떼어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될 테고. 그렇죠. 예. 네, 리츠 자산운용 괜찮습니다. 예, 바로 보시면. 예. 자, 그런데 리츠가 투자자로부터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하려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빌리는 돈, 금리가 지금 올라간단 말이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지면 배당할 수 있는 돈이 줄고 그래서 최근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던데 예. 뭐 계속 좋다고만 그렇게 회장님 말씀하시면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예. 사실 저희가 5월 초순까지만 해도 예. 일반 코스피 다른 주식보다 굉장히 주가 추이가 좋았습니다. 5월 초순까지만 예, 예. 해도 네. 그때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10%가 떨어졌는데 리츠는 오히려 10%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작년까지 저희가 7.7%의 그 배당 수익률을 제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인플레이션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서 예. 리츠가 좋았었는데 근데 6월 달 들어와서 갑자기 이 금리가 예. 너무나 큰 폭으로 그다음에 급격하게 지금 상승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오릅니다 지금 금리가. 예.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금리를 올린 게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인데 예. 그 오른 폭이 0.5% 포인트예요. 네. 근데 저 최근에 한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오른 거는 6차례에 걸쳐서 1.5%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경제 상품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츠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남아 있고 예. 그다음에 유가 뭐 상승 문제, 경기 침체 우려, 그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너무 그 부정적으로 받고 있지 않나. 예. 그래도 그 코스피랑 비교해 볼 때는요. 지금까지 살펴보면 코스피가 한 20% 정도 떨어졌는데 네. 저희는 한 12% 정도 떨어져서 아직까지 8% 정도는 약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5월 아까부터 계속 오른다 그렇습니다. 치고 제가 걱정은 뭐냐면은 최근에는 이 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최근 한두 달만 비교한다면 코스피보다 이 리츠 상품들의 어떤 주가 평균 하락률이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츠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런 최근만 본다면 더 걱정스러운데. 저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금리가 오르면은 뭐 배당도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리츠는 좀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마치 뭐랑 같냐면은 지금 주택 시장이 다운되고 있지만은 강남의 아파트들은 상승폭이 약간 줄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별적인 게 있다. 리츠도 이제 가장 우량한 그 프라임급의 빌딩을 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에 큰 영향을 안 받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너무 미래도 불확실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강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걸 팔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신저가도 많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사시면은 오히려 그 앞으로의 그 미래의 배당률이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위 10개사의 그 현재 떨어진 주가하고 네. 실제 배당한 최근에 실제 배당한 그 배당액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6%대가 한 4개사. 배당 그다음에- 수익률이. 예. 실제 한 거랑 지금 주가랑 비교해 볼 때 지금, 7%대가 3개. 예. 그다음에 8, 9. 그다음에 11%도 보이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예, 지금 사시면은 굉장히 그 높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개별적으로 아까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 리츠의 임대 수익 구조입니다. 예. 임대 수입이 임대료가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올려주진 물가가 않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 계약상 그렇게 돼 있고, 계약을 그렇게 하면 예. 되는데 다 무작정 올려주지는 않죠 임대를. 네. 뭐 그거는 이제 예. 뭐 타협의 예. 문제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 저희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업무용 빌딩은 금년 들어서 거래 숫자가 역대 최다를 보이고 있고 그만큼 공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이나 여의도권역은 지금 가격 임대료 상승률이 12%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이너스 네. 금리 상승의 그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출 구조가 장기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그러니까 지금 금리 상승과는 예.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 상환 기간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워낙 그 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좋습니다. 예. 그리고 프라임 샀을 때보다 급의 좋은 자산이라 이거죠. 샀을 때보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그만큼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 조달할 때도 낮은 금리로 할 수가 있다. 네, 금리가 비록 올라도 그 충격이 지금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임대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네, 짧게. 금리가 앞으로는 아까 더 올라간다 그러는데 저는 하반기부터는 그 압력이 줄어들 걸로 봅니다. 지금 네. 경기 침체를 더 예. 걱정해야 되고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거니까. 내후년부터는 아마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리츠가 가장 빨리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네,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동향과 전망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병윤 한국 리츠 협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